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테스트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장 마감 시황을 우리가 보면서 내일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마감한 시장을 보면 결국에 다우, 나스닥, 필라델 반도체 지수 모두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우를 비롯해서 S&P 500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나스닥은 신고가를 보였고, 필라델 반도체 지수 역시도 4% 이상 급등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테슬라로부터 4억 달러 이상 수주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불안하게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불안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는 건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감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7월달 금리 인하를 25bp 금리를 5년 만에 처음 단행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7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특히 룰루레몬이 10억 달러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10%당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 부분은 일단 반도체와 금리 인하 기술주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가계와 부채, 기업의 금융부실위험의 부분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이 기대감에서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일단 상승 추세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5월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53.8로 전월 대비는 하락했어요. 하지만 2022년 9월 이후로 해서 확장세, 즉 PMI 지수가 50을 넘는 게 2022년 9월 이후로 확장세가 되고 있죠. 이런 발표를 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축소한다라는 거죠. 국채 매입을 축소한다라는 것이고, 또 원화가 지금 강세예요. 원화 강세가 되면서 결국에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을 보면 이제 심천과 상해, 그동안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대출금리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금융 완화시켜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럽연합에서 7월달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할 것이고,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또 호주와의 관계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죠. 아울러서 부동산 완화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결국에 피치에서는 가처분 수도 감소에 따른 올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대두되면서 차이신 서비스업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15개월 이상 확장되고 있다. 즉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나았지만 결국에
부동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국내를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죠. 물가,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 그 다음에 1분기 성장률이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 여기다가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3E를 탑재하겠다. 그런 것들로 해서 반도체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였고, 또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 삼성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메모리 업황이 예년보다 올해 76% 급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메모리 쪽들의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서 상승이 더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3를 탑재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잠재 부실을 보면 대형 건설사들 PF 부실이 자기 자본을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보면 신세계건설이라든가 롯데건설이라든가 태영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호건설이죠. 이런 쪽들이 더 자기 자본을 초과했다는 거. 이로 인해서 PF 차입금이 46조로 증가, 15% 급증했다는 거거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도 전환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조정의 빌미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경기 둔화와 그 다음에 금융 부실 위험 증가 부분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볼 수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폭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1373원으로 전일 대비 약 0.22% 하락했거든요. 즉 원화 강세 전환의 폭이 작았고, 그 다음에 원 달러를 보더라도 879.31전으로 결국에 지금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원 위엔을 보더라도 189.15를 보이면서 자 지금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딱 아울러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원자재 쪽들 보더라도 금도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다시 소폭 조정 후 반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도 0.62% 상승해서 마감했고 2334.8 여기가 지지가 관건이라는 것이고요. 구리 역시도 4.6487 기록하고 있어요. 전일 대비 0.94% 올라갔지만 4.5 즉 고점 대비 빨아쳤다가 지금 반등 나왔거든요. 4.684인데 4.518을 지지하는 게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도 2647.5를 기록했어요. 약 1%까지 상승했는데 2602.5 여기 지지, 즉 알루미늄 역시도 상승 후에 하락 후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니켈 역시도 18,397 전일 대비 0.6% 상승했지만 18,349. 자, 그러면 어제 반등했던 폭이나 지지 가격이나 비슷하다는 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 자, 서부 텍사스유 중진류 역시도 지금 0.74 올라가서 74.61이었어요. 고점 가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다 반등 보였기 때문에 71.41을 지지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유가 하락 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 이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2851
자,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약 3.6%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2924 저항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천연가스가 최근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인공지능 투자의 확대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기자재 쪽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움직였죠. 뭐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 이슈가 부각돼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천연가스는 비수기, 앞으로 이제 좀 더 지나서는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맞물려서 어느 정도는 강세 기조를 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목수수 같은 경우도 1.2% 올라가서 444.38이에요. 438.25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 모습.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대두 역시도 1185.12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이고 1176이 지지 포인트 대거든요. 그럼 대두 역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자, 비트코인을 보면 71,193.2까지 반등, 약 0.34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72,710 전고점에 부근 다다랐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금리 인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즉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장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지만 유입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엔비디아 이슈,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슈 이 부분에서 지수가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시세 연속성보다는 금리 인하까지는 퐁당 조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코스피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 즉 연기금이 주식 매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투자라 기관 입장에서는 PF 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더라도 국내형 주식형 수익증권은 하락했다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외국형 주식증권은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이나 중국 이런 쪽으로 선호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공백이 나올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지수 등락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지금은 박스권 장세고 종목 장세지만 제일 큰 트리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이제 시황 부분과 간략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핫 이슈가 있어서 어떤 주식들이 내일 움직일지, 그 다음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자, 이 부분을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